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드디어 주말이 왔는데요. 이렇게 주말에는 놀 생각에 오히려 막 새벽부터 눈이 떠지더라고요. 어김없이 아침부터 분주한 동물 친구들이 보이네요. 언젠가 이 주변으로 호텔과 식당들이 들어서고 나면 더 이상 동물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겠죠? 이날은 갑자기 테라스에 있던 이 요가 매트가 제 눈에 띄었어요. 제가 처음 이 호텔에 체크인했을 때부터 있었던 건데 오늘은 이걸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제가 명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아마 5년 전부터였을 거예요. 저의 인생 영화 중 하나가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라는 영화인데요. 주인공 리즈처럼 이렇게 발리의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여행을 가면 늘 계획대로만 움직이느라 이런 여유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 이렇게 꿈꾸던 것 하나를 더 현실로 이루어내보게 됩니다. 명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날은 현존 명상이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있는 나를 온전히 느껴주는 명상을 했어요. 명상을 할 때는 생각에 방해가 되어도 괜찮아요. 그 생각도 그저 가만히 바라봐주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나와 내 주변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겁니다. 오랜만에 엄청 집중했는데 한참 지나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떠 있더라고요. 오늘도 짜낭사리가 놓여진 길과 논밭을 지나서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자, 여기는 짱구의 세 번째 나시짬뿌르 맛집 와룽식타입니다. 이제 주문을 해볼게요. Hello. On nasi campur. Ini satu. And one satu es teh tawar. One more. Okay, I pay now. You can pay later. 한눈에 봐도 음식이 굉장히 정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게다가 나름 조용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즐기기에 딱 좋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강황을 넣은 노란색 밥부터 한 입 먹어볼게요. 요거는 딱 계란장조림 맛인데요. 짭조름하니 밥이랑 잘 어울려서 아주 맛있었어요. 모닝글로리 볶음도 듬뿍 먹어주고 템페도 먹어주고 먹다 보니 반찬에 가미되어 있는 양념이 저에게 되게 익숙한 맛이더라고요. 지금 먹고 있는 이 템페도 간이 적당하고 약간 한국의 고추장 멸치볶음 같은 맛이 났어요. 바삭한 닭껍질 튀김. 인도네시아는 진짜 이 튀김 하나를 끝내주게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오믈렛인 텔루르 다다르 크리스피. 찜닭 맛이 나는 닭고기까지 너무 맛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네요.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개를 함부로 만지거나 손으로 직접 음식 주는 걸 조심하셔야 해요. 진드기가 옮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들이 광견병 예방접종이 안 되어 있대요. 아니, 요 녀석 뭔가 다른 걸 바라는 것 같은데요? 역시 식당계라서 음식 맛을 좀 아나 봐요.
그런데 제가 바닥에 던져준 음식을 먹지 않길래 치워주려고 손을 잠깐 뻗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헤이. 이 아이가 갑자기 저를 물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온몸 여기저기에 진드기가 잔뜩 붙어 있었는데 몸이 가려워서 성격이 예민해진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발리 짱구 지역에 있는 나시짬뿌르 맛집 3군데를 모두 다 가봤는데요. 반찬의 가짓수가 가장 많고 약간 서양인들 입맛에 맞을 것 같은 곳이 와룽붐이었고요. 음식은 제일 평범했지만 접근성이 좋은 곳은 와룽바루나, 그리고 저의 원픽은 바로 이날 갔던 와룽시카입니다. 음식들이 깔끔하고 간도 적당한 게 한국인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맛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낸 곳이고요. 편집하면서도 계속 군침이 도네요. 와룽 먹었어. 와룽 여기 되게 맛있다. 응. 와룽 조심해야. 와룽 조심해야 하잖아. 어제 발리벨리에 걸렸던 제 친구 들레는 결국 몸 컨디션이 돌아오지 못해 짱구에서의 일정을 접고 산으로에 간다고 해요.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친구였는데 제가 이 발리의 짜낭살이 의식에 눈길이 자꾸 가는 이유는요. 아마도 매일 선한 마음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려는 발리 사람들의 예쁜 마음씨가 보여서인 것 같아요. 땡큐. 아쉬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짜낭사리를 보면서 저도 이 발리 섬에 부탁을 하나 해봅니다. 들레가 이곳에서 남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이요. 밥 먹었으니 소화를 시켜야겠죠? 산책 겸 짱구의 가정집 골목을 돌아다녀 보는데 이런 작은 사원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발리 토종견인 낀따마니 개인데 집을 잘 지키는 걸로 유명하대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또한 명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작은 생명들과 함께 평화로운 발리의 골목길에 들어와 있으니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레는 떠나고 저는 짱구에서 새로운 동행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다시 노을을 보러 바투블롱 해변으로 나가봅니다. 노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변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분 다 제 나이 또래인 30대 남성분들이셨어요. 이날부터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삶에 대한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선 항해사이신 벤님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종종 세계 여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만났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인디어를 배워서 자카르타와 발리를 여러 번 방문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 전문가이신 존스님은 15년 전에 발리에 한번 우연히 놀러 오셨다가 평생 열심히 일한 본인에게 선물을 주고자 다시 발리에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여기는 서핑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따로 예약을 한 거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발리는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답니다. 한 번만 와보셨다고요?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또 해가 지고 있는데 존스님이 화려한 보랏빛 노을을 기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발리에서 아주 화려한 노을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발리는 딱히 기대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완전히 져서 뒤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제가 내뱉은 말이 무색하게요. 15년 만에 다시 찾아온 방문객을 환영해주듯 발리의 하늘이 아름다운 색을 뿜어냅니다. 이날의 노을이 제가 발리에서 보았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발리에서는 짱구 지역과 꾸따 지역에서 종종 이런 화려한 노을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존스님이 감동하시면서 이런 노을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벤님 둘 다 진짜 온 열정을 다해서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아이처럼 행복해 하시는 존스님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아시죠? 외국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이렇게 찍어달라고 말도 안 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색을 뿜어내는 발리의 하늘 때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저희 셋 다 넋을 놓고 한참 이 풍경을 말없이 바라만 봤어요. 역시 어메이징 발리. 자, 이날은요, 제가 묵고 있던 이 호텔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사람들을 더 모아봤어요. 무제한 음식과 작은 맥주 하나에 130만 루피 하면 가격이 꽤 괜찮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주기적으로 고객들을 유치하려는 작은 이벤트 같았는데 오!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국인들만 모이게 되어서 한국 노래를 많이 틀어주시더라고요. 아쉽게도 모두가 기대하던 돼지고기는 없었고요. 소고기와 닭고기, 해산물, 꼬치 등이 이렇게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저녁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시간이 정말 무섭도록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제가 발리에서 지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발리에서 삶의 중요한 깨달음 같은 걸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2년의 섬 발리에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